예, 바로 이어서 STM32L0 컨트롤러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줍니다. 강사분께서. 아, 우리 강사는 아니시죠? 그 인셈이라고 그 칩 유통하시는 업체분이 나오셨어요. 아마 필드 엔지니어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아무리 할을 쓴다 하더라도 기본 하드웨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좀 쉽잖아요. 그래서 약간 아웃라인을 좀 훑어보는 개념으로 이 코옥테스 M0에 대한 얘기를 좀 이렇게 진행합니다. 이렇게 뭐 M0, M0 플러스 M1, M3, M4, M7, 뭐 M23, M33도 있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되고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오늘 키트로 된 뉴클리오 64 사용된 건 M0 플러스 제품이라 가지고 뭐 타이머도 있고 싱글 사이클 IO 포트, 이게 아마 아토믹 오퍼레이션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고 MPU도 내장돼 있고 그다음에 벡터 테이블 오프셋 레지스터는 뭔지 모르겠는데 여튼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거 더 봐야겠죠, 이런 거는. 일단 그렇고요. 큐브 MX랑 아무 관계 없는 우리 M0의 그냥 아키텍처들 그냥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사 IP의 암 V6M 뭐 아키텍처를 빌려와서 하고 있고, ST사는 암사랑 이 컨트롤러 제품군에 대해서는 풀 라이센스를 다 하고 있대요. 그래서 제품군이 그렇게 많은 거겠죠. 그래서 명령어는 56개 뿐인 거고 엄청 작네요. 저전력 타겟이다 보니까 명령어가 작아요. 수가. TI는 꽤 많거든요. 이거랑 비교하면. 하고 파이프라인은 2단계고 뭐 디버거 트레이스 할 수 있고 울트라 로우 파워 되고 뭐 네스티드 벡터 컨트롤러가 되고, 네스티드가 안 되는 벡터 컨트롤러도 있는 제품이 있나 봐요. 보통은 인터럽트 컨트롤러면은 다 네스티드가 될 텐데 저거는 중첩 인터럽트가 되냐 안 되냐 그 설명하는 거거든요. 리얼타임 컨트롤러는 인터럽트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인터럽트에 인터럽트가 걸리는 게 아주 당연합니다. 이걸 뭐 굳이 자랑이라고 적어놓을 필요는 없는 건데 잘 모르겠어요. 또 이게 사실 문제가 할 드라이버를 쓰면요, 인터럽트 함수라는 개념이 따로 이해하기가 좀 쉽진 않더라고요. 그 인터럽트랑 관련된 함수를 불러다 쓰긴 하는데 그거 아는 것 자체가 더 일일 것 같아요. 우선은 그렇습니다. 하고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32비트로 쭉 나눠져 있고, 이게 TI 거랑 좀 다르게 좀 심플한 거는 코드, 램, SRAM, 램, 디바이스 리전, 시스템 리전, 이렇게 뭔가 메모리 공간을 분할한 그 방식이 딱 고정이 다 똑같고 고정이래요. 이게 TI 것처럼 막 부분 쪼개져 있고 이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좋더라고요. 메모리 공간도 되게 넓게 쓸 수 있는데 영역을 너무 세밀하게 안 나눠서 그게 좀 좋더라고요. 우선 그런 거고, 뭐 칩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070에 들어가 있는 내부 구조들. 여튼간에 소형 칩이긴 하지만 SRAM도 20KB 하고 플래시가 192KB, 면 많은 거예요. 이 칩 사이즈에 비하면. 그런 거 있고요. 뭐 이런 기타 소재 이런 주변들이 있대요. 복잡한 연산 같은 건 안 되고 FPU가 없으니까. 여하튼간에 여기 DMA는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CPU랑 독립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버스 매트릭스라는 어떤 하드웨어가 있어서 이런 버스 정체를 많이 좀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쓴다,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AHB랑 APB가 암쪽 버스 이름인데 이거 찾아보면 나와요, 인터넷에. 이게 A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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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B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게 암 버스 이름이거든요.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 어드밴스드 시스템 버스, 어드밴스드 페리페럴 버스. 그러니까 여기 있는 APB는 어드밴스드 페리페럴 버스, 여기 AHB는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겠네요. 이런 식으로 암 관련된 버스 이름들이에요.
이게 아마 외부적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이제 큐브 MX 쓸 때도 뭐 이런 거를 뭐 알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큐브 MX 함수 이름 외우는 것도 급급한데 그런 게 있겠어요. 그래서 여하튼간 내부적으로 이게 매트릭이 되어 있어서 이런 밖에 페리피럴들이랑 내부 메모리 공간이랑 이렇게 버스 매트릭스로 섞어 쓰고 있다. CPU가 중간에서 데이터를 가져간다. 뭐 이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뭐 6개의 클럭 소스와 1개의 PLL인데, 그러니까 PLL은 1개고요. PLL에 들어가는 소스가 6개가 있고, 이 중에 하나를 골라서 우리가 원하는 클럭을 만들어 쓴다라는 거고요. 오늘 사용한 누클리오는 최대 32메가까지 동작하는 거라서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은 32메가로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게 결정이 됩니다. 큐브 MX 툴에서.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소스 오면은 시스템 클럭 하나 만드는 거, 이런 거는 자동으로 다 큐브 MX에서 해준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리셋이 뭐가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솔직히 큐브 MX를 보면서 이 소재의 리셋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기는 좀 어렵죠. 이걸 따로 보지 않는 이상은 진짜 서로 연동시키기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튼 뭐 리셋 소스들이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 공부하고 익숙해지면 점차적으로 알아가겠죠. 그 다음에 잘 모르겠는 게 이제 외부 인터럽트 구조인데 이게 음전압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음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 0까지가 제일 작은 게 아니라 이게 음수 있는 우선순위 디바이스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이제 점차적으로 공부를 해 가야죠. 실제로 음이 있어요. 음이 여기 양도 있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부트 관련된 부트 핀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쓰느냐 뭐 이런 거 얘기 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어떤 식으로 배치되어 있다. 뭐 근데 이거는 소자마다 결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L074 메모리 맵에서 가져왔다고 하니까, 근데 이런 메모리 공간을 뭐 약간 변경할 수 있나 봐요. 뭐 이렇게 큐브 MX로 알기 어려운 정보들은 따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M3, M4 지금 L0 오늘 키트를 쓰고 있는 누클리오 64는 STM32 L0라서 이거랑 관계 없는데, M3, M4에서는 이렇게 비트 제어 레지스터가 안 되니까 각각의 비트를 특정 어드레스 공간에 할당해 놔서 이 어드레스를 제어하면, 이 어드레스의 첫 번째 비트를 제어하면 그게 이 한 비트랑 이렇게 연동이 되는 구조로 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죠. 이게 사실 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TI 암 거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비트 제어나 어떤 함수 제어하는 게 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이해가 가죠. 얘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해보면 명령어 수가 되게 작잖아요. 하니까 비트 제어 명령어를 따로 넣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 공간상으로 특정 주소를 건드리면 그게 특정 위치에 그 레지스터나 메모리 공간의 비트처럼 쓰이는 거죠. 그냥 그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 라고 지금 이해를 했어요. 하드웨어 핀 관련된 거, 전원 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아트웍은 어떻게 하고 캡은 어떻게 꼭 이렇게 붙이고 이런 것들도 설명 좀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거는 큐브 MX에 나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따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실제 설계할 때는. 뭐 일단 그런 거고요. 뭐 파워온 리셋, 파워다운 리셋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번아웃 리셋도 있고, 그리고 전압을 감지하는 뭔가가 있나 봐요. 뭐 AD가 있는지 컴퍼레이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기능도 있대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암사의 강력한 전원 관리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또 이게
누클리어 64 중에 L0라서 로우 파워 특성이 되게 강한 애거든요. 하다 보니까 전원 관리를 4단계인가 해서 이렇게 로우 파워 슬립, 로우 파워 슬립, 스탑 모드 이렇게 5단계인가요? 런 모드까지.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스탑 모드에 가까워질수록 소비 전류가 줄고 쿼 동작도 억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이렇게 제어한다 한대요. 이것도 무슨 레지스터 건들면 아마 제어할 건데 그것까지는 오늘 실습은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설명 해줬던가? 설명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간에 뭐 옵션 바이트 메모리 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제가 뭐 안 들었을 수도 있고 밥 먹고 졸려서 졸았으니까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디버그와 관련된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와 있네요. 이게 코드랑 어떻게 이게 설명을 어떻게 기억 안 나는데 여튼간에 아까 몇 모드를 선택하면 클럭이 낮아지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면 저전력 모드에서는 클럭도 전력이 낮다 보니까 끊긴다. 근데 그 상태에서 디버깅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어떤 또 함수들이나 지원되는 어떤 코드들이 있대요. 근데 뭐 실습한 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일단 넘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STM32 L0는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설명했고, 이제 저기 요거 실습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핸즈온 섹션 GPIO 뭐 GPIO 포트에 대한 설명 좀 해주고요. 뭐 이런 포트 설명해주고 하드웨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 설명해주고 그래서 목표가 여기 LED를 껐다 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큐브 MX에서 만들어서 핀 설정해주고 클럭 설정해주고 핀의 세부사항 설정해주고 프로젝트 이름 붙여주고 코드 제너레이션 하면 코드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 생성이 된 후에 그 중에 내가 필요한 이렇게 코드만 집어넣어야 돼요. 요 할 코드 중에 생성된 할 코드 중에서 할 함수로 특정 위치에 유저 코드를 넣으라고 하는 위치들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다가 이 정보들을 넣어주면 할 라이브러리가 호출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잠깐에 뭐 이런 단계로 이제 실험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문이 불여일이 일견이니까 한번 실습을 직접 해보면서 우선 큐브 MX 키고 아토릭 트루 스튜디오도 킬게요. 우선 두 개 키고요. 어디 갔니? 얘는 아톨릭. 우선은 제가 실습을 거기 뭐야 이거 했기 때문에 여기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함수는 다른 이름으로 할게요. 이 뭐 자료 이제 드린 거 보고 따로 하시면 되는데 여튼간에 큐브 MX에서요 우선 맨 처음에 그 Access2 MCU 셀렉터를 켜가지고 내가 어떤 MCU를 쓸지를 고릅니다. 이제부터 실습인 거죠. 실습. 여기서 STM32 L073 RZ 우리가 쓰고 있는 키트가 요 RZ이에요. 요놈이에요. RZ 요거예요. 요 키트 이름입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
잠깐 시계가 돌더니 이렇게 쫙 하고 창이 나오죠. 자, 큰 화면. 그러면 맨 처음에는 여기 설명해 주신 강사님 설명으로 우리 ST-Link V2는 기본적으로 JTAG인데 요 옵션을 켜주면 이 시스에서 요걸 켜주면, 왜 시스에서 얘를 켜주는지는 이유는 몰라요. 모르지만 여기 이걸 켜주면 여기 오른쪽에 두 개의 핀이 활성화가 되면서 요게 그 SWD 싱글 와이어 디버그 핀이 활성화가 됩니다. 오케이, 됐죠? 그 다음에 GPI로 와서 여기 활성된 두 개를 볼 수가 있고, 우리는 PA5를 여기 검색창에서 검색해가지고 우리 이거를 GPIO 아웃풋으로 쓸 거다 라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 GPIO 아웃풋이 나오고, 여기 표를 누르면 내가 이거를 뭘로 제어할 건지 나와요. 근데 이거는 하드웨어 이름이잖아요. 하니까 여기다가 내가 하나의 라벨을 만들어 줍니다. 그린 LED라고. 설명해드 아까 그 여기 매뉴얼에 있는 거랑 완전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디 갔지 그냥 펄 쭉쭉쭉쭉 이렇게 아웃풋하고 그린 LED 이름 붙여주고, 그린 LED 이름 붙이라는 말 나와요.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 핀 동작 속도는 미디엄으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뭔가 레지스터 옵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렇게 되면은 핀 설정이 다 끝난 거고, 클럭을 가서 요게 STM32L073RZ의 내부 클럭 구조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시스템 클럭으로 사용할 32를 넣으면 얘가 딱 프로그램 조사해서 32메가를 만들 수 있는 세팅을 딱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뭔가 세팅이 된 상태이고, 지금 우리 코드로는 안 보이지만 좀 이따가 제너레이션 코드를 누르면 이렇게 조정이 된다고 합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가서 폴더는 지금 이렇게 보이는 대로 일단은 이렇게 폴더 맞춰 놨고요. A 프로 ST라고 할게요. 여기 A 프로 ST라는 폴더 하나 만들어 놨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컴퓨터 이름이 한글이거나 특수기호를 쓰면 안 된대요. 얘네들 똑같이. 이게 외국 툴이라서 잘 안 된다고 합니다. 호환이. 여기서 그냥 LED 토글이라고 할게요. 그냥 요게 프로젝트 이름을 토글이라고 하고 툴 체인은 지금 트루 스튜디오 깔려 있으니까 트루 스튜디오 할 것이고, 회사는 K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마 MDK 암 V5를 쓰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튼간에 트루 스튜디오 하고 나머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제너레이션 코드를 누르면 쭉 코드가 만들어집니다. 자, 만들어지면 아까 설정된 폴더에 LED 토글이라는 프로젝트, 이게 폴더가 생겼고요. 여기서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면 이렇게 LED 토글이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고 여기에 아까 큐브 MX에서 설정된 대로 여기에 모두 관련된 함수나 헤더들이 들어가게 되고, 여기서 메인 C는 방금 큐브 MX에서 설정된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고 여기에 뒤에 할이라고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이제 뭐 클럭이라든가 인터럽트를 설정해 주면 거기 다 맞춰서 들어간대요. 그래서 이 구조를 건드리면 안 돼요. 할의 특징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큐브 MX에서 수정을 하잖아요. 하고 이 상태에서 제너레이트 코드 누르면 내가 짠 코드를 빼고 나머지 건 다 바꿔요. 저 큐브 MX가. 그래서 요 양식을 지켜줘야 됩니다. 얘 함부로 만지면 절대 안 되고, 여기 코드 중간에 보면 유저 코드 비긴1, 엔드1 요런데 이 정해진 위치에다가 내가 코드를 넣어야 돼요. 딴 데다 넣으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슨 코드를 넣어야 되냐면
요 코드 얘가 메인 함수 화일문에 넣는 거예요. LED 깜빡거리는 거라서. begin 여기다가 할 대소문자 지켜야 돼요. GPIO 토글 핀 그린 LED GPIO 포트 그린 LED 핀 자동 완성 기능도 꽤 쓸만해요. 단지 이제 아까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금 레지스터를 제어해서 이 LED 포트와 관련된 걸 제어해주고 있어요. 그럼 벌써 딱 여기서 느낌이 오시죠? PA5라는 핀을 내가 LED를 제어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이 함수에는 그런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내가 아까 라벨로 할당한 그것 얘도 여기 보면은 심지어 메모리 공간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뺏게 될 수 없었던 이유가 ARM은 TI는 레지스터가 이렇게 별도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터는 메모리 맵 구조가 아니잖아요. 메모리 맵 디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ARM은 메모리 맵에 레지스터가 있다고 하나? 그러니까 메모리 맵화된 레지스터다 보니까 특정 기능을 제어하려면 그러니까 어드레스 제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어너로 그런 거 하려면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치환문이나 추상화된 함수 개념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 두 개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도 알아야 되고 이 함수도 알아야 되는데 이게 뭔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 아까 뭐였지? 저도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거 무엇이냐? 우리 아까 전에 여기 어디 갔어? 이거 소프트웨어에 폴더에 보면 도큐먼트에 할 앤 로우 레이어 드라이버라고 하는 요 매뉴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찾아봐야 되는 거야. 여기서 예를 들어 뭘 찾아볼까요? 할 딜레이 여기 찾아보는 거예요. 어딘가 이 할 딜레이라는 이게 있을 거예요 아마. 제발 있어야 되는데. 뭐지? 할 딜레이가 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은. LL 드라이버인가 얘? LL 드라이버도 아닌데. 있다. 뭔가 나왔어. 와, 설명밖에 안 나왔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함수도 없나 봐요, 얘. 진짜 심하다. 이건 그러면 할 GPIO 터클핀이라는 거는 이거 설명문 나와 있나? 얘는 있네. 그래, 얘는 있네, 이렇게. 토글핀, 이렇게 있네, 이렇게. 이건 할 딜레이는 안 나와 있네. 근데 얘가 이런 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야. 이게 코드를 보고 하드웨어를 추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뭐 추정 따위는 그냥 추정 따위가 안 됩니다. 여튼간 이 상태에서 컴파일하고 에러가 이제 없어야겠죠. 컴파일이 된 거고 뭐 메모리가 어떻게 됐든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디버그 핀 누르면 아마 요거는 뭐냐면 제가 이 누클리오 64보드를 2장 샀거든요. 근데 지금 새거 뜯었는데 여기에 그 내장된 그 디버거가 있잖아요. 근데 걔가 드라이버 버전이 더 낫나봐요.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하라고 지금 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하고 있고요. 업데이트 하고 다시 하면 돼요. 좀 길어지네요. 네. 그죠? 끊고 이거 뭐야?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우리 디버그 누르면 이제 이거 디버거 뭐
프로그램 허용하라고 뜨네요. 이렇게 링크 살고요. 이렇게 플레이 누르면 지금 여기서 안 보이지만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이렇게 따로 동영상 따로 할게요. 이게 지금 화면에 녹화가 같이 아이고. 자, 지금 여기 보드에 보면 여기 가운데 불빛이 가려져 보이나? 저 LD2라는 게 깜빡깜빡거려요. 1초에 한 번씩 깜빡깜빡거리죠? 저게 제어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같이 하려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이런 식으로 방금 컴파일한 거 여기 지금 어딨어 커서 컴파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동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선은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그래서 이게 되게 간단한 예제인데요. 이게 참 이제 되게 많은 생각이 나죠. 이게 끝이에요. 우선 첫 번째 예제는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실습을 하고 와서 되게 빨리 한 거지 실습장에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이게 막 글자 틀리고. 자, 우선은 하드웨어를 공부해도 이게 할 함수랑 바로 연관되진 않아요.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할 함수물을 보고 하드웨어를 연상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두 번째 문제고, 세 번째는 어떤 할 함수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할 함수 그 매뉴얼을 엄청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 보는데 시간이 꽤 걸릴 텐데 하드웨어는 언제 공부하겠어요. 하드웨어는 안녕 하는 거죠. 이제 저기 안녕.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장점이라고 하면은 암 하시는 분들은 하드웨어를 100% 몰라도 프로그램으로 어떻게든 커버한다라는 개념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TI DSP 같은 경우는, 혹은 TI의 암이라고 해도 기본 C 언어부터 우선 스택을 쌓고 올라가거든요. 라이브러리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C 언어 구조인데 이렇게 HAL 드라이버나 LL 드라이버를 쓰는 게 아니니까 보는 자료의 양이 많아서 그렇지 코드를 보면 하드웨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얘는 지금 HAL은 만약에 지금 소프트웨어 팀도 이 구조로 만약에 프로그램 짜고 있다면, 혹은 LL 드라이버를 썼다 하더라도 이게 레지스터나 이런 거 어드레스를 직접 제한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쉽지 않겠구나 그분들도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쉽지 않다 생각보다. 이거 지금 강의 자료로 이런 거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알겠어요? 이 함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고. 이게 참 이거 예전에 TI 거 암 했을 때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부하다 말았거든요. 이거를 이해하는 그 시간에 DSP라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튼 근데 이런 걸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ST사 제품이나 우리가 케일 같은 그 툴을 쓰는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연이어서 그 외부 인터럽트 하는 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